2700년대 초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적 신뢰를 받으며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정권의 핵심 기구로 김형욱은 남북 대화 주도와 국내외 정보 수집을 총괄했습니다. 1971년 연말 긴급조치 1호 발동 당시 그의 역할은 특히 두드러졌는데 이는 이후 그의 몰락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내부에는 김재규 중정부장 계파와 김형욱 계파의 치열한 파벌 다툼이 존재했습니다. 1973년 김형욱이 주도한 민청학년 사건 처리는 이 갈등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두고 중정 내부의 제2의 남북전쟁이라 평가하며 당시 권력 투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보여줍니다. 1976년 김형욱은 박정희의 승인 없이 미국 CIA와 비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었으나 정권 내부에선 쿠데타 모의로 오해받았습니다. 당시 교환된 문서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독단적 행보가 그의 추락을 부르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2077년 초 박정희 측근들은 김형욱을 반역자로 모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김재규는 그가 충정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김형욱 부장 해임을 일면으로 보도하며 이는 권력자들이 만든 프레임의 전형이었습니다. 1977년 5월 김형욱은 모든 공직에서 해임된 후 미국으로 강제 망명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는 그에 대한 출국 금지령을 내렸으나 미국 측의 압력으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휴대한 문서 가방에는 후일 박정희 정권의 주요 비리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의 마지막 권력 카드가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김형욱은 철저한 감시 속에 살았습니다. 중정 요원들이 그의 아파트 앞을 24시간 감시했고 전화는 항상 도청당했습니다. 1978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 정부가 내 목숨에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폭로했으나 당시 미국 언론은 이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그의 일기는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79년 초 김형욱은 박정희 정권의 핵심 비밀을 담은 테이프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테이프에는 1972년 10월 유신체제 수립 과정의 불법적 측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중정의 불법 감시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어 정권에게는 치명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후 1979년 10월 29일 파리 한 호텔에서 김형욱은 신원 불명의 인물들과 접촉한 후 영구히 실종되었습니다. 현장에는 그의 안경과 신발만이 남아 있었는데 후일 경찰 보고서에는 호텔 CCTV가 고장난 상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틀 후인 11.6 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당하면서 그의 죽음은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형욱 사후 한국 정부는 그가 북한 공작원에게 암살당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공개된 중정 문서에는 현상금을 받은 자들의 소행이라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 한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는 사건 당시 중정 요원 3명이 파리에 비밀 입국했음을 확인하며 이는 국가 관여의 강력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2000년대 들어 김형욱은 유신체제의 첫 희생자로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발간된 중정 비밀문서에는 박정희에게 경고한 김재규의 위험성이 오히려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현재 그의 행적을 독재 권력의 내부 고발자로 해석하며 만약 그가 생존했다면 11.6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